주띵가와 함께하는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생각과 안목을 질문하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글과 언어가 쓰인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개인의 취향이라고 해도 곧 그 하나가 결국 자신이 품은 내면과 생각이 이끄는 절대적인 크기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술을 보듯 좋은 책이 세상에 전하려는 가치는 보는 자에 따라 다양하게 퍼지는 생각 창조다. 진실하게 마주하며 그리는 자만이 발견하는 남다른 안목과 수준이니까.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자신의 내면과 안목을 의심하라. 샵 35. 모두가 진리를 깨닫고 아름다운 예술을 느낄 순 없다. 진리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술은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허락하기 때문이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내면에 담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안목과 식견을 의심해야 한다. 그래야 나날이 나아질 수 있다. 김종원 작가, 긍정확언, 필사.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당신의 일이 예술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한국 음악계의 1% 정도의 지분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음악 세계에서는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음악인과 하루는 밤새 둘이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여기에서 혹시 난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분은 SNS 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가 만들고 부른 노래를 반복해서 즐기고 있는데 그때 느낌을 여전히 잊지 못한다. 예술가에게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술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으니 그의 높고 아슬아슬한 눈빛, 높고 한없이 쓸쓸한 뉘앙스가 위태롭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섬세한 멜로디가 되어 음악으로 탄생한다는 사실이 절로 느껴졌다. 음악과 글, 그림만 예술이 아니다. 삶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예술이 될 수 있고 보통의 수준을 넘어서 예술의 단계에 도달하면 높고 외롭고 아슬아슬하고 쓸쓸하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섬세한 결과는 거기에서만 나오는 고독이 주는 선물이다. 자존감이 바닥일 때 자신에게 들려주면 바로 힘이 되는 말. 세상이 나쁘기만 한 상황은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말이죠.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게 보려면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죠. 결국 의지의 문제이고 핵심은 자존감에 있어요. 자존감이 흔들릴 때마다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바닥일 때 자신에게 들려주면 바로 힘이 되는 15가지 말을 소개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면 매일 나아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결국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눈물이 날 때는 마음껏 울자. 울 수 있어야 내 인생이니까. 힘든 시간은 곧 사라질 거야. 내가 그걸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눈에 불을 켜고 내 장점만 찾으며 살자. 좋은 것만 보기에도 인생은 짧아. 이제 근사하게 사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다른 사람 기분은 그만 배려하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사는 거야. 급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지. 나는 이미 멋진 길로 들어섰으니까.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 편한 게 우선이지. 내가 보낸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있어. 나는 늘 가장 좋은 상태로 내 감정과 기분을 유지할 수 있어.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자.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으니까. 난 타인의 박수를 기다리지 않는다. 매 순간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고 있으니까.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 선택은 언제나 결과까지 좋았으니까.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도 없어. 그러니 더욱 잘 될 수밖에 없지. 사람들의 인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내가 이미 나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잖아. 사람들 마음 속에는 누구나 내면 아이가 살고 있어요. 가장 나약한 상태의 자신을 기억하고 있죠.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마음, 살아가며 쌓아온 온갖 슬픔과 원망, 그리고 모멸감이 내면에 존재하죠.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로 해요. 내 마음 속에 사는 아이는 이제 결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띵컬킴,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5세부터 10세 때 말꼬리를 잘 잡는 아이가 문해력도 높아집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꼬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이 녀석아, 가서 공부나 해. 아이들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짜증이 나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5세부터 10세 아이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막는 최악의 말입니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넌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 엄마 아빠가 내리는 명령만 들어. 아이가 말꼬리를 잡으면서 부모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거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건 지금 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말꼬리 잡는 아이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말꼬리를 열심히 잡는다는 것은 두뇌와 내면이 잘 자라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정교한 생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마음과 성장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낭독을 추천합니다. 1. 하나의 주장을 분석하고 깊이 생각하기. 2. 나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기. 3. 재해석한 것을 말로 선명하게 표현하기. 4. 대화를 통해 다음에 할 말을 구상하기. 어떤가요? 이 4단계 과정은 문해력을 높이는 과정과 꼭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대문호 괴테를 비롯해서 시대를 이끈 철학가와 입체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콘텐츠를 창조한 대가들 중에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말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꼬리를 잡고 대화를 진행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부모가 멋진 반응을 통해서 아이의 두뇌 성장을 최적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의 두뇌 성장 자체를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니 절대로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게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해야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1.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2.
네가 뭘 안다고 그래? 3. 넌 가서 공부나 해. 4. 가서 애들이랑 놀아라. 듣기만 해도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죠. 아이 입장은 어떨까요?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서 꺼낸 말과 생각이 가치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상심한 아이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 주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괜한 말꼬리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 마음 속에서는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며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아이들이 말꼬리를 잡으면 혼내지 말고 이런 식의 말로 아이의 생각을 더욱 자극하며 자꾸 더 자신의 생각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오, 그 생각 정말 좋은데? 2. 네 생각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 3. 언제 이렇게 생각이 깊어졌니? 4. 차분하게 생각을 잘 표현하는구나. 5. 의젓한 모습을 보니 기특하네. 부모의 말은 아이 입장에서 잡기 쉬운 말이어야 합니다. 수학 문제처럼 답이 분명하게 정해진 말이 아닌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말을 많이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5가지 조언을 잘 활용해서 멋지게 반응해 주세요. 그럼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더욱 근사하게 성장할 겁니다. 부모님도 내 생각의 가치를 인정하고 늘 멋진 말로 존중해 주시네. 좋아. 오늘은 또 어떤 생각을 해볼까? 띵컬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부모 교육, 자녀 교육,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책 육아, 말꼬리, 문해력, 강연, 육아소통, 육아 스타그램, 초등맘, 부모의 말.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떠난다고 견문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꽃씨처럼 담고 떠나야 그 가슴에서 안목이라는 꽃이 핀답니다.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떠난다고 견문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꽃씨처럼 담고 떠나야 그 가슴에서 안목이라는 꽃이 핀답니다.